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스플릿 인베스트 대표이사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신분이 바뀌었죠?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네. 한 10개월 만에. 예, 10개월 전에도 제가 백수였었는데 네. 지금 이제 기업의 대표이사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아, 네. 이 인터뷰 전에 예, 예. 그 세븐스플릿, 예. 뭐 달러리치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예, 예. 너무 흥미로워가지고요. 오늘 사전 질문지를 드리긴 했는데 예. 그거 말고 예, 예. 세븐스플릿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사업화하시고 좀 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전에 영상 한번 10개월 전에 제가 출연했던 영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주식 투자를 잘 하고 싶은데, 제가 뭐 멘탈도 약하고 또 종목도 볼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일단은 종목은 적당한 종목을 사는 거예요. 적당한 종목이라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주로 고르는 종목들은 돈 잘 벌고, 돈 잘 벌고는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이제 꾸준히 상승하는 회사를 말하겠죠. 빚 적고 뭐 현금 많고, 이거는 이제 유동 비율이나 부채 비율 같은 거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재무제표를 보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적당한 회사라고 보는 게 꾸준히 이익을 내야지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잘 주는 회사, 이런 세 가지 정도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면 적당한,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만한 이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적당한 회사에 투자하면 그냥 적당한 정도 수준의 수익밖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마디로 재미도 없고, 시장이 안 좋으면 그냥 같이 안 좋고, 좋으면은 그냥 조금 좋았다가, 뭐 좀 드라마틱한 뭐 수익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적당한 수익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우리가 그냥 주위에서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더라도 좀 더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는,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내가 이제 물려 있는 주식은 손실이 나더라도 평가 손실일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수익이 나서 만약에 수익 실현을 하면 그건 확정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장이 좋든 나쁘든 계속 수익으로 남아있는 그런 수익인 거죠. 그래서 평가 손실과 확정 수익에 대한 이제 그런 개념을 제가 이해를 하고, 나누어서 사고 나누어서 팔면 좀 적당한 종목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한 방법이 뭐냐면은, 똑같은 종목이더라도 나누어서 매수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또 한 계좌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물타기라고 하죠. 평단가가 이제 달라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뭐 10만 원에 맨 처음에 샀는데 100만 원어치를,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서 또 100만 원어치를 뭐 한 5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은 평단가라는 게 7만 5천 원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5만 원인 지금 현재 주가가 7만 5천 원 이상으로 올라야지 수익인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는 물타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5만 원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금액도 늘려야 돼요. 그래야지 물타기가 좀 유의미해진 숫자만큼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분산 투자하신다는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한 10종목으로 나눠서 사야지. 그래서 나눠서 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종목이 이제 하나로 이제 합쳐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약간 플러스인 애들은 다 팔고. 너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플러스인 애들 판 돈으로 물타기를 한 종목에 계속 하다 보니까, 맞아요. 나중에는 나 분명히 10종목에 분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종목으로 몰빵돼 있네?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눠보자. 근데 뭘 나누느냐? 계좌를 나눠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삼성전자를 사는데 추가 매수도 똑같아요. 물타기하고 비슷해요. 첫 번째 계좌에서는 10만 원에 사요. 두 번째 계좌에서는 따로 5만 원어치 100만 원을 100만 원어치 5만 원의 주가를 사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주가가 7만 5천 원까지 올라가는 거 되게 힘들어요. 신기하게 누가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뭐 7만 4천 원까지는 가. 네, 1,000원만 더 올라가면은 뭐 내가 수익 실현해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다시 떨어져요.
그때 팔 걸 조금이라도 막 이런 후회를 하죠. 그런데 5만 원이던 주가가 5만 5천 원 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계좌를 분리해서 샀잖아요. 첫 번째 계좌는 여전히 평가 손실 상황이라 얘는 기다려야 되지만 두 번째 계좌는 아마 MTS 상에 플러스 뭐 5% 정도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수익 실현. 확정 수익을 만들어 놓고 내 주머니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뭐냐면은 주가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는 것도 좋고요. 떨어져도 좋아요. 왜냐하면 오르면 내가 첫 번째 계좌에서 산 삼성전자가 평가 손실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떨어지면 다시 5만 원으로 떨어지면 두 번째 계좌의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대요. 그 투자자가 좋아요. 왜냐? 또 살 수 있으니까. 더 싸게. 예. 현금도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현금도 늘어났겠네 5%. 예. 그래서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 세 번째 계좌에서 또 사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이름을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게 세븐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약간 이제 행운의 의미로 이제 해놓은 것일 뿐이고 한 7번 정도 나눠서 샀으면 7번 나눴는데 또 떨어지면 이제 포기해라. 기다려라 그냥. 왜냐하면 하방이 열려 있잖아요. 주식은 막 상장 폐지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7번 정도 나눠서 사고 나서 더 떨어지면 좀 기다리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한 거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잘게 나눠가지고 뭐 100번 추가 매수를 하던 5번만 추가 매수를 하던 그건 이제 본인의 마음인 거죠. 중요한 거는 분할 매수하고 매도를 할 때도 그 매수 평단가를 산정해가지고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팔 때도 분할 매도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2차 전지주가 하나 있어요. 그 2차 전지주 또한 제가 무슨 2차 전지가 이렇게 그 섹터가, 되게 핫하게 될 줄 모르고 샀겠죠. 제가 2년 반 전에 산 종목이니까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그 종목을 샀는데, 종목명도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공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종목이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하고 LS라는 회사 둘 다 지금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제가 사고 났는데 내가 사면 내리는 게 주식이잖아요. 서자마자 하락하더라고요. 한 5% 하락하면 저는 이제 두 번째에서 사기로 했잖아요. 샀어요. 그게 5% 룰인가요? 그것도 이제 투자자의 마음인데,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그냥, 한 5%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 또 거기서 또 5% 떨어지면 또 세 번째 사고 뭐 이렇게. 이것도 아까 몇 번 나누어 살지처럼 본인이 정하면 돼요.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한 3%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많이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나는 좀 더 보수적으로 이 주식은 한 마이너스 50%까지도 갈 것 같아. 그러면 10% 떨어질 때마다 5번 정도 나눠서 하면은 하방에 이제 투자가 멈추겠구나 이렇게 자기가 이제 계산하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공개 투자주의인 거는 약간 평균적인 그냥 보통의 방법을 취해야지 이제 사람들이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5% 정도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 수익 실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몇 %냐 없어요. 저는 그냥 빨간색이면 팔아요. 기분 좋으면 아침에 딱 열었는데 얘가 빨간색으로 1% 수익이에요. 그래도 팔아요. 운 좋게 어느 날 폭등해갖고 막 10%예요. 땡큐 하면서 팔아요. 그러니까 확정 수익을 만드는 데는 제 그 본성에 따라서 움직여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할 때만 이 룰을 지켜요. 근데 반드시 내가 5%를 정했다라고 해서 5%에 사시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가 다른 짓 하다가 내가 아침에 계속 장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회의가 있어요. 회의 갔다 왔더니 5% 떨어지면 살려고 했는데 얘가 10%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드냐면 좋아요. 나 5%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NS 같은 그 종목은 넘버 한 4까지 갔었어요. 한 20% 정도 하락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추가로 네 번째 샀을 때 약간 반등했어요. 한 뭐 2, 3% 정도 수익 실현했어요. 근데 좀 기다리니까 또 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넘버 3 이제 세 번째 산 종목도 세 번째 산 그 LS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팔게 됐죠. 수익을 얻었어요. 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그게 또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또 사고 5번째 또 사고 뭐 이게 이제 계속 반복돼요. 첫 번째 산 LS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죽을 맛이죠. 예. 한 번도 플러스인 적이 없고 계속 평가 손실 상황이에요. 근데 저거는 이제 팔지 않으면 뭐 손실도 아니야라고 버티는 거죠. 근데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확정 수익이 막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순간 첫 번째 산 손실률보다 얘네가 만들어서 모아놓은 확정 수익이 커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 편한 투자가 일어나요. 더 떨어져, 한번 떨어져봐 너. 내가 세 번째, 네 번째 또 살 거야. 이런 마음이 들고 올라가면 올라가도 기분 좋죠. 평가 손실이 줄어들고 그렇죠. 내 전체 수익은 늘어나니까. 근데 이 LS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차 전지 제가 이제 갑자기 제가 선정한 종목 중에 갑자기 20개 정도 종목 선정하고 제가 투자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20개 중에 운 좋게 한 3가지 종목이에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LS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갖고 있었는데 이게 2차 전지주 테마에 어떻게 묶였나 봐요. 갑자기 막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산 주식은 저도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해요. 첫 번째 스플릿. 예. 얘는 제가 한 10년 갖고 있겠다, 20년 갖고 있겠다. 그 수익률이 막 적어도 100% 이상일 때만 내가 수익 실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예,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이어가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애들은, 단기 트레이더죠. 예. 그냥 나 기분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늘 예로 들은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 첫 번째 계좌가 50% 이상이 됐어요. 얘는 이제 지금도 안 팔잖아요. 안 파는 거죠. 1%만 수익이 나도 얘네들은 팔았었는데 얘는 50% 수익이 날 때까지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예. 더 올라가서 제가 볼 때는 뭐 100%, 200% 되면 그때 얘네들은 뭐 정리를 하던 거 제가 판단을 하거나 근데 그 시간도 어렵지가 않은 게 배당주들이에요. 제가 지금 2년 반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배당도 다 챙겼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평가손실 상황에서도 마이너스로 내 눈에 보이긴 하지만 나 이미 배당 받고 확정 수익 만들고 해서 이미 수익인 상태예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시스템으로 투자를 제가 이제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큰 문제는 아닌데 계좌를 7개 이상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제 블로그에도 공유를 해놓기는 했는데 단 몇 분 만에 계좌 뭐 7개 만드는 뭐 이런 글도 올렸어요. 사람들이 계좌 여러 개 만드는 거 부담스러워 하길래. 그래서 제가 실수로 어떻게 뭐 비대면으로 만들다 보니까 19개가 만들어졌어요. 뭐 이런 얘기도 농담으로 했었는데 쉽긴 쉬운데 또 초보자들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좀 허들을 좀 무너뜨리고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투자의 경험이 많지 않으면 공포회사라는 말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 내가 5% 떨어지면 이 종목 살 거야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실제로 막 은행이 망하고 맞아요. 예, 막 시장이 막 난리가 나면 이거 좀 더 기다렸다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투자를 기계적으로 대응해야지 시스템적으로 투자를 하면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멘탈이 어느 정도 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훈련을 지금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하락을 하면 땡큐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욕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여기 이제 버무려지다 보면은 사야 될 때 안 사고 가만히 있다가 그때가 기회였네라 하기도 하고 팔아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빨간색만 보이면 좀 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난 3% 정도 수익이면은 뭐 넘버 2, 3, 4, 5는 다른 계좌에서 산 애들은 팔 거야라고 마음 먹었는데 더 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됐는데도 안 팔고 있어.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 그때 팔 걸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대응이 사람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름은 매직 스플릿이라고 그러니까 세븐 스플릿 이 투자 시스템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일종의 AI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그게 사업화하신군요. 예. 아직 뭐 사업화가 된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이제 아까 스플릿 인베스트의 대표이사 박성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스플릿 인베스트는 달러리치라는 달러 투자를 하는 어떤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는 그 법인이고 이 매직 스플릿은 또 따로 이제 제가 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법인이 아직 사업화 단계까지는 안 갔고 이 서비스는 지금 오픈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이거가 저도 이제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약간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영역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대응이 필요 없죠. 기계가 하니까. 내가 이 매직 스플릿은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냐면은 계좌를 여러 개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계좌 하나인데
이 매직 스플릿으로 증권사하고 이 매직 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하고 증권사에서 API라는 걸 제공을 해줘요. 그 API를 연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매직 스플릿으로 투자를 하다가 매직 스플릿이 망하거나 뭐 잘못되면은 내 돈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는 그냥 키움증권의 주문을 대신 내주는 역할만 하지 돈이 우리한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이 도구를 개발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저도 신기해요. 지금 한 수천 명 벌써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수천 명이 이걸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한 6개월 전에 저도 매직 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 이제 새로 만들었으니 나도 한번 공개 투자를 해보겠다. 이걸로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한 20개 정도 종목을 이것도 적당한 종목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한 종목당 100만 원씩을 샀어요. 2천만 원. 이게 세팅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천만 원어치를 사고 제가 명령을 두 가지만 선택하시면 돼요. 해당 종목들이 몇 퍼센트 떨어질 때 2차, 3차, 4차 추가 매수를 할지 또 이 종목들이 추가 매수한 거에서 몇 퍼센트 올랐을 때 수익 실현을 할지만 내가 숫자만 저는 이제 3%, 5%, 3%를 정했어요. 5%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 3%가 오르면 그냥 수익 실현해라. 이렇게만 해놓고 가만히 놔뒀어요. 근데 그 사이에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공포가 오기도 하고 은행이 망하기도 하고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 놔뒀던 그 프로그램이 한 일은 총 4천만 원까지 추가 매수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초기에 2천만 원치 2천만 원보다 더 샀을 거예요. 아니면 종목을 제가 중간에 한 10개 정도 늘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투자금 첫 번째 장기 투자는 첫 번째 투자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 추가 매수가 1천만 원. 1천만 원 정도 이루어졌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계속 안 좋았다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은 제가 많이 산 게 4차까지 추가 매수가 이루어진 종목도 있어요. 7차까지는 안 갔네요. 안 가더라고요. 저는 5%를 약간 보수적이에요. 어떤 분은 막 1%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 0.5% 오르면은 매도해라 막 이런 분도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 카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모인 카페인데 지금 한 10,000명 정도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자기 수익 인증도 하고 나 어떻게 투자하는지 이렇게 공개도 해요. 또 어떤 분이 공개한 걸 봤는데 한 종목으로 하루에 한 20원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왔다 갔다 했나 보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사고 팔고 수익을 확정 수익을 계속 20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다 합치니까 막 수익률이 막 10%, 20%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좀 위험해 보이고 그분은 좀 잘하시는 분인가 봐요.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해놨더니 4차까지 이제 폭락장에서 갔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은 첫 번째에만 주식들이 다 있고 빨간색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추가 매수로 산 게 두 번째 산 게 이제 한 3종목 정도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촬영하기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수익률로는 지금 6개월 됐는데 한 10%가 좀 넘는 수준이에요. 이제 제가 목표 수익률이 1년에 10%라 6개월 만에 달성했으니까 되게 잘했죠. 근데 사실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매직 스플릿이 알아서 사고 팔고 한 거죠.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통장에다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이 있으니까 한 4천만 원 넣어놓고 한 3천만 원하고 1천만 원은 이제 현금 있다고 생각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동으로 그냥 4천만 원에서 얘가 알아서 돌아가서 그렇죠. 그냥 수익률을 준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게 초기에 전체 투자금을 설정하지는 않았고 초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에 20개 정도 세팅하고 또 추가로 한 10개 정도 해서 총 3천만 원 정도를 세팅해 놓고 추가 매수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이제 돈을 이제 증액해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4천원에서 끝난 거예요. 추가로 10번 산 거에서 이제 끝난 거죠.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생각보다 얘가 좀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제가 5%로 설정했으니까 그런데 10%를 설정했다면은 더 적게 총투자금이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현금 비중 말씀하셨는데 되게 제가 신기했던 게 제가 이제 2억 원 정도 가지고 공개 투자 중인 계좌도 있잖아요. 그 포트폴리오가 지금 2년 반 정도 된 포트폴리오인데 걔도 세븐 스플릿으로 하기는 하지만 자동은 아니에요. 걔는 수동이에요. 제가 그냥 사고 싶을 때 제 기준에 부합하면 사고 또 팔고 싶을 때는 뭐 빨간색이면 팔고 이렇게 하는 계좌인데 그게 총 투자금이 2억 원인데
지금 1억 5천 정도가 매수되어 있는 상태고 수익이 한 2,4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총 이제 2억 2,400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계좌인 거죠. 그런데 현금 비중이 30%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 매직 스플릿으로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얘도 30%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 공개 투자 중인 거 말고 제가 실제로 예전부터 운영해오는 세븐 스플릿을 운영해오는 더 큰 계좌가 있어요, 따로. 걔도 30%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현금 비중을 제가 의도적으로 나 30% 해야지 이게 맞춘 게 아니라 폭락장에서는 현금 비중이 줄어들어요. 추가 매수를 하니까. 그런데 상승장으로 딱 진입하면은 현금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30%가 됐는데 어떻게 새 포트폴리오가 다 비슷하게 30%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해준 거예요. 내 현금 비중을. 예. 지금 정도의 수준이면 주식 비중은 70% 정도 있는 게 적당하고 시장의 흐름에 맡긴 거니까 예, 현금 비중은 30%다라고 이제 정해준 거죠. 저한테 오히려 내가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것들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투자는. 그러니까 예측은 저는 전혀 못해요. 안 해요. 그리고 어차피 틀릴 걸 뭐하러 예측해요. 2차 전지가 더 오를까요? 몰라요. 그리고 뭐 시장 상황 질문 주실 수 있는데 제가 모른다고 하는 건 너무 식상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런 대답도 준비했어요. 시장은 어떻게 보냐면은 와이프하고 차 타고 가서 본다고 이런 농담도 준비할 만큼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대응을 한다고 했잖아요. 떨어지면 나누어서 사고 오르면 나누어 팔고만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되게 마음 편하고 신경 쓰지 않는 투자가 가능했던 게 이 세븐 스플릿인데 이걸 또 프로그램이 알아서 대신해 주니까 사람들이 지금 한 수천 명이 지금 이걸로 투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이거예요. 장이 끝나면 얼마 벌었나 보는 거예요. 제가 신기했던 게 제가 이제 2억 원 정도 가지고 공개 투자 중인 계좌도 있잖아요. 그 포트폴리오가 지금 2년 반 정도 된 포트폴리오인데 걔도 세븐 스플릿으로 하기는 하지만 자동은 아니에요. 걔는 수동이에요. 제가 그냥 사고 싶을 때 제 기준에 부합하면 사고 또 팔고 싶을 때는 뭐 빨간색엔 팔고 이렇게 하는 계좌인데 그게 총 투자금이 2억 원인데 지금 1억 5천 정도가 매수되어 있는 상태고 수익이 한 2,4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총 이제 2억 2,400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계좌인 거죠. 그런데 현금 비중이 30%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 매직 스플릿으로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얘도 30%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 공개 투자 중인 거 말고 제가 실제로 예전부터 운영해오는 세븐 스플릿을 운영해오는 더 큰 계좌가 있어요, 따로. 걔도 30%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현금 비중을 제가 의도적으로 나 30% 해야지 이게 맞춘 게 아니라 폭락장에서는 현금 비중이 줄어들어요. 추가 매수를 하니까. 그런데 상승장으로 딱 진입하면은 현금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30%가 됐는데 어떻게 새 포트폴리오가 다 비슷하게 30%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해준 거예요. 내 현금 비중을. 예. 지금 정도의 수준이면 주식 비중은 70% 정도 있는 게 적당하고 시장의 흐름에 맡긴 거니까 예, 현금 비중은 30%다라고 이제 정해준 거죠. 저한테 오히려 내가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것들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투자는. 그러니까 예측은 저는 전혀 못해요. 안 해요. 그리고 어차피 틀릴 걸 뭐하러 예측해요. 2차 전지가 더 오를까요? 몰라요. 그리고 뭐 시장 상황 질문 주실 수 있는데 제가 모른다고 하는 건 너무 식상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런 대답도 준비했어요. 시장은 어떻게 보냐면은 와이프하고 차 타고 가서 본다고 이런 농담도 준비할 만큼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대응을 한다고 했잖아요. 떨어지면 나누어서 사고 오르면 나누어 팔고만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되게 마음 편하고 신경 쓰지 않는 투자가 가능했던 게 이 세븐 스플릿인데 이걸 또 프로그램이 알아서 대신해 주니까 사람들이 지금 한 수천 명이 지금 이걸로 투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이거예요. 장이 끝나면 얼마 벌었나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얼마 버는 것밖에 안 보여요. 얘는 추가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는 거는 평가 손실일 뿐인 거라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 확정 수익이 얼마인지가 더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커뮤니티에 단 하루도 수익 인증 글이 끊인 날이 없었어요. 폭락장에서도. 야. 누군가 계속 수익실을 한 거예요. 그냥 확정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처럼 이제 상황이 좋아졌잖아요. 지금. 그럴 때는 이제 처음에 산 애들까지 이제 같이 올라와 주니까 수익률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걸 고수 투자자들이 할 만한 방법은 아니죠. 그분들은 더 큰 수익률을 추구하고 또 미래도 이제 예측도 어느 정도 하고 전망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투자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이 세븐 스플릿이나 세븐 스플릿을 활용한 매직 스플릿은 초보 투자자들 나 일치는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저도 사실은 이 세븐 스플릿으로 투자하기 전까지는 주식 투자로 단 1원도 돈을 얻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완전 주식 못하는 사람들 중에 최하급에 위치하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 세븐 스플릿으로 투자를 하고 나니까 일치 어떻게, 지금은 사실 약간 재수없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돈을 잃지? 예. 적당하고 안전한 종목으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피터 린치나 워런 버핏이 가장 좋은 투자의 방법이 적리식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고 했던 그 방법으로 투자를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대단하고 이게 시스템이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냥 나눠 사고 나눠 파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 근데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 그걸 제어할 수 없다면 이런 매직 스플릿 같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면 얘가 너는 나눠 사고 나눠 파는 거 기계적으로 못하지. 근데 나는 기계야. 난 AI라서 네가 명령해 놓은 거에 따라서 사고 팔고를 해. 그 결과만 우리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처음에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 그 카페에서도 처음에 전체 투자가 한 100만 원 정도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막 500원 확정 수익 얻어보고 1,000원 확정 수익 얻어보고 이걸 다 모아서 봤더니 진짜 되는 거야. 그리고 마음도 편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늘리는 거죠. 예, 그런 방식을 이제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딱 말씀을 들을 때 예. 그 첫 번째 이제 원 스플릿으로 딱 매수를 할 때 예. 아무리 우선 딱 든 생각이 나누어서 사니까 예. 고점을 잡아도 7번에 나눠서 그렇죠. 산다고 하면 35%가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은 사실 많이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또 투자하는 종목은 적당한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진짜 금융위기급이 되지 않으면 세븐까지 가는 일은 별로 없죠. 그렇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억 원 가지고 하는 공개 투자는 그건 막 원 단위까지 하나까지 제가 사면 샀다 팔았으면 팔았다 거의 1분 5분 이내로 제가 공유를 해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수준은 제일 많이 추가 매수한 게 넘버 3까지 왔어요. 그 4번, 5번, 6번, 7번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거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안 사져요. 그리고 예전에 많이 샀다라고 해도 한두 종목 정도가 한 뭐 6이나 7번 계좌까지 가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제 포션은 내가 사면 다 오를 수는 없으니까 1번은 그냥 다 기본으로 세팅돼 있고 2번 계좌, 3번 계좌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근데 4번부터 이제 별로 없죠. 몇 종목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1번을 선정할 때 그 적당한 주식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앞으로 3년 봤을 때 되게 유망한 뭐 예를 들어 요즘 많이 회자되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그런 거를 종목을 픽해서 이건 내가 3년을 끌고 가겠다. 일단 저는 모르고 투자했는데 얻어 걸려가지고 누가 보면 제가 2차 전지의 미래를 2년 반 전에 알고 LS 그때 안 좋았거든요. 별로 그렇게 유망한 사업도 아니었거든요. LS 뭐 이렇게 뭐 전선 만들고 뭐 이런 회사니까 그 포스코도 마찬가지 쇠 만드는 회사인 거잖아요. 2차 전지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재무적으로 얘네는 망하지 않을 만한 회사로 샀는데 걔가 갑자기 2차 전지가 뜨고 그런 사업을 얘네들이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는 몰라요. 저는 종목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종목 볼 줄 알고 기업 분석할 줄 알고 이런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몰빵하세요. 그냥 그렇게 그 회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근데 저같이 일반적이고 평범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이 회사에 미래가 있어라고 판단하고 30년을 투자 장기했는데 맞아요. 그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하락장 속에서도 2022년 이때도 돈을 버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확정 수익을 계속 만들었으니까. 와,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돈 번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없죠. 네. 저는 벌었어요. 왜냐면 확정 수익을 계속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샀던 거의 금액을 그렇죠. 넘어선 거고. 그게 넘어섰죠. 배당까지. 배당 받고 뭐 계속 했으니까. 야.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다시 이제 종목 선정 부분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적당한 회사를 사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투자를 시작한다면 첫 번째 종목을 살 때도 하루에 20개를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일주일에 하나씩 기업을 좀 보고 그 섹터도 한 10개로 나눈 다음에 한 종목당 뭐 한 5개, 뭐 3개 정도 사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제일 괜찮을 것 같다는 회사를 한 3개 정도 골라요. 그런 다음에 오늘은 한 종목 사고 100만 원치 사고 다음 날 또 100만 원치 사고 한 일주일에 300만 원치 샀네요, 일단. 이건 1억 원이 있을 때의 이제 예시예요. 그런 다음에 다음 주에는 내가 바이오 분야도 한번 섹터를 나눠서 분산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업종도 나누고 섹터도 나누고 투자 시기도 나누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모르는 일인 거죠. 저기 강한국 작가님이 이번 달에 다 팔고 나가라면서요. 예. 그러면 강한국 작가님은 이제 다음 달부터 공매도 하시겠네요. 그런 거를 고수들은 알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나눠 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한 1,000만 원치 사고 1억 원 있는 사람을 예로 들었을 때 다음 달에 또 한 섹터 한 3개 정도 분석해가지고 한 뭐 1,000만 원치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첫 번째가 세팅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리겠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처음에 산 주식 중에 일부가 5% 떨어진 애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은 매직 스플릿으로 명령을 해놓으면 얘네들은 네가 처음에 4월 달에 산 주식 있잖아. 그 5%이 종목 떨어졌네. 내가 살게. 그래서 사지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 보면은 얘가 수익 실현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명령을 3% 이상일 때 팔아라 하면은 얘가 5% 떨어졌으면 3% 다시 오르는 거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폭락했으면은 5% 떨어지면 5%가 다시 오르는 건 사실 어려워요. 잘 그런 일이 없는데 5% 오르는데 3% 오르는 거는 그런 정도는 잘 일어나요. 수익 실현 하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떨어져요. 또 사. 또 3% 올라가. 그럼 3%씩 3번 하면 10% 수익을 만들었잖아요. 그 뒤부터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 분산하고 섹터 분산하고 첫 투자 시점을 분산하고 나서 AI한테 매직 스플릿을 딱 맡겨놓으면은 얘가 사고 팔고를 막 반복할 거예요. 와. 그럼 내가 할 일은 장이 마감했을 때 아니면 회사 퇴근했을 때 지하철에서 오늘 어떤 고기가 잡혔나 보는 거예요. 오늘은 2차 전지 중에 어떤 게 3% 수익을 줬네. 또 어떤 날은 이거 뭐 건설주 중에 뭐 몇 종목이 오늘 갑자기 핫하게 돼가지고 얻었네. 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산 애들은 제가 장기 투자 가치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놔둬요 그냥. 네, 평가 손실일 뿐이고 수익은 더 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공개 투자 중인 거는 첫 번째 계좌의 목표 수익률 정할 수 있는데 100%를 잡아놨어요 그냥. 얘네들은 100% 되면 그냥 팔아 니가. 나 몰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평생 놔두면 돼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장기 투자하면 삼성전자 다 사놓고 10년 기다려서 그때 뜯어봐 이런 투자잖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람이 그게 안 돼요. 궁금하거든. 내가 내 피 같은 돈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안 봐요 주가를. 맞아요. 너무 예. 근데 얘는 매일 봐도 돼요. 결과만. 예. 투자는 AI가 해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예. 아까 그 적당한 종목 하면서 처음에 한 3가지 조건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실까요? 돈 잘 벌고. 돈 잘 벌고. 예, 저는 이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요. 재무제표 분석까지도 아니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네이버 같은 데 가가지고 재무 쪽 딱 가보면은 제가 이제 심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빨간색만 안 보이면 투자해도 돼요. 뭐 예를 들면 빨간색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빨간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막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 수익률이거나 막 이런 회사들은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돈 잘 벌고는 영업이익 매출이 한 3년에서 길게 잡으면 5년 동안 데이터가 있는데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망할 일 없잖아요. 돈 잘 버는데 기업이 이윤 추구라는 걸 그렇죠. 하는 집단인데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회사들 중에 빚 적고 현금 많고라는 항목은 안전한 회사를 말해요. 제가 LS나 포스코에 투자할 때 약간 사양산업 같은 느낌인 회사였어요. 네. 근데 제가 믿었던 거는 지금 유동성 위기를 겪었잖아요. 우리가 한번.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자, 빚 적은 회사들 금리 부담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좋았을 거예요. 돈도 많아. 유동성이 많아.
무슨 사업이든 시작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그렇죠.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신사업을 지금 추진한 게 또 2차 전지였잖아요. 요즘 핫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지금 오른 거거든요. 저는 이제 빚 적고 현금 받는 회사 유동 비율, 부채 비율을 보면 돼요. 뭐 부채 비율이 예를 들면 뭐 20% 이하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제 정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 잘 주는 회사. 근데 제가 여기서 고배당주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배당 많이 주는 회사라고 안 하고 배당 잘 주는 회사라고 표현한 이유가 배당률이 뭐 높다고 해서 좋은 회사가 아닌 게 왜냐하면은 상속 이슈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대주주가 배당을 일시적으로 늘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배당을 꾸준히 주는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한 3년에서 5년 데이터를 봤는데 이때는 배당금을 뭐 주당 1,000원을 줬는데 그 다음에는 1,200원을 주고 그 다음에는 뭐 1,500원을 주고 계속 상승해. 땡큐죠. 너무 좋은 회사죠. 이 회사는. 배당금을 높여간다라는 건 회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걸 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투자해갖고 뭔가를 하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겠어요? 숫자, 돈일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걸 주는 거죠. 예, 그걸 또 나한테 주기도 해, 실제로. 그런 회사들 세 개의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를 고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운 좋은 상황, 2차 전지 같은 이런 트렌드를 만나가고 이렇게 뜰 수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회사 중에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아이가 넷이고 와이프,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투자하고 있는 공통의 투자하는 회사 한 군데가 있는 게 그게 KTNG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KTNG 배당 잘 줘요. 예, 그리고 거의 뭐 독점 사업인 거고. 그렇죠. 예,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배당 받는 용도 플러스 얘네가 좀 뭐 잘 되면 되는데 얘네들 또 신사업하기에도 좀 편하지 않은 회사예요. 뭐 전자담배 나갔을 때 정도에 좀 어떻게 됐겠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회사들 중에 안정성을 중심으로 이제 고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S나 뭐 이런 애들은 신사업도 추진이 가능한 회사. 이런 회사에 적당하게 내가 이제 분산해서 또 놓잖아요. 분산해서 이제 놓다 보면 그 중에 잘 되는 회사. 제가 전에도 한번 사례로 들었던 게 삼천리 같은 회사는 갑자기 전쟁이 나고 막 이러면서 가스값이 올라가면서 가스 주거든요. 걔는 100% 이상 수익 내고 저는 넘버 1도 팔았거든요. 예, 걔도 한 넘버 4, 5까지 갔었어요. 예. 근데 그 종목에 내가 몰빵을 했더라면, 그렇죠. 예, 한 4 정도, 5 정도 주가 하락했을 때 다 손절하고 끝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네. 막 벌면서 기다리다가 얘가 100% 올라가가지고 수익 실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시면 드라마틱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업 공부 좀 하시고, 예. 그리고 종목도 3종목 이상 뭐 5종목 이상 하면 뭐 백화점식 투자라고 해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막 기업 분석을 해서 통찰력 있게 뭔가를 해서 한다라는 거는 좀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적당한 회사를 사놓고 사고 파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뭐 기계가 대신해 주던 내가 하던 해가지고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은 적어도 잃지 않는 투자는 가능하고 뭐 LS나 이런 것처럼 운 좋으면 크게 얻는 투자가 이제 이런 방식. 투자는 사실은 해요. 리스키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겠죠. 근데 그 리스키한 부분만 줄이는 방향으로 내가 투자를 하다 보면 운 좋게 이렇게 얻어 걸릴 때 수익이 이제 확 뛰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노리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막 요즘에 2차전지 막 날아가는 거, 뭐 에코프로 이런 거 보면 네. 막 600%, 700%.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만약에 투자를 한다 해도 그거 한 200~300%가 팔고 싶잖아요. 이센박이 전화 20~30%만 올라도 땡큐 하면서 팔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텐데 예. 그거는 사실 다른 사람의 얘기인 거고. 고점이라 생각해 2배만 올라도 여기 이제 더 이상 오르는 거는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다 떠났을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경험도 많이 해봐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삼성전자를 뭐 80년도에 샀으면 100배가 뛰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비트코인 얘기하면 되겠네요. 제가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들보다 IT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일찍 알았어요. 비트코인 하나에 제 기억으로는 100원인가 했을 때 제가 비트코인의 존재를 알았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100원일 때 한 10,000원치만 사나 보래요. 주위에서.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혹시 내 전자지갑에 내가 그때 샀나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샀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찾아봤는데 비어 있기는 했는데 저는 그거를 아쉬워하지 않아요. 왜냐? 만약에 제가 하나에 100원에 샀어요. 근데 200원이 됐어. 팔았을 거예요. 네. 2배 먹고 10,000원 투자했는데 20,000원 했어. 나 지금 2배 벌었어. 이거 커피 마셔야지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실력과 그릇은 그걸 못 먹어요. 10,000배, 뭐 10만 배짜리를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제가 고안을 한 거고 내 의지와 멘탈과 이런 거에서 최대한 거리를 두고 그냥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확천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일확천금을 버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눈앞에서. 어떻게 많이 봤냐면 제가 도박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카지노 도박의 VIP룸 같은데 이제 구경하러 가면은 한 판에 막 1억, 2억씩 따는 사람들이 있어. 막 칩 이렇게 쌓아놓고. 근데 한 5분 있다 화장실 갔다 오면 없어져 있어요. 그렇게 번 돈은 그 맛을 잊지를 못해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내가 3배짜리 한번 먹어봤어요. 그럼 그 3배의 수익이 나는 것만 또 찾아다녀요. 근데 그게 계속 잘 되면 모르는데 안 되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마이너스 곱하기가 가능한 더하기 게임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 플러스 곱하기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번 돈은 그런 방향으로 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되다 보면은 사람이 실수도 하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면 저는 지금 뭐 코로나 금융위기도 겪고 최근에 그리고 뭐 은행이 망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 신경 쓰지 않고 투자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편안하게 시장이 그러면은 오늘 자동으로 매수가 되겠는데 이런 생각하고 시장이 지금 어째 좋으면 오늘 몇 종목 팔렸을까? 확정 수익을 얼마 냈을까? 뭐 이런 것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시장도 볼 줄도 모르지만 보지도 않는다. 예측은 하지도 못하고 할 필요도 없다고 느끼지만 그냥 대응만 한다. 지금 은행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저도 사실은 현금 비중이 총 투자금 대비하고 30%인 거지. 전 달러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 현금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예, 왜냐면 달러 투자도 못하고 원화로 지금 다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냥 제가 은행에 넣어놔도 그 수익이 배당주 수익만큼 제가 최근에 가장 높게 달러로 지금 투자하시면은 국민은행 기준으로 4.7%인가 그래요. 연이율이. 진짜요? 예.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더 높으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기업은행에 중금채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막 5% 가까이 되기도 해요. 그런 거에 넣어놨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사실 현금 비중에 대한 뭐 개념이 사실 그것까지 확장해버리면 사실 없기는 한데 제가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돈 대비해서는 아까 현금 비중이 30%인 거고 전체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하면은 지금 주식 비중이 뭐 1, 2%? 10% 아래일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안정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투자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막 진짜 일확천금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진짜 막 책도 몇 권 읽으셔야 되고 또 이해도 하셔야 되고 멘탈도 강화시켜야 돼도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일반 직장 다니면서 투자를 병행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나눠 사고 나눠 팔고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또 그거가 대응이 어려우면은 매직 스플릿 같은 이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고 예,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매직 스플릿이 앱인 거죠? 이게 PC용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바일 앱도 있어요. 근데 모바일 앱은 매수 매도 정도 할 수 있는 수준, 관리를 하는 걸 내가 볼 수 있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유는 이 증권사에서 그 API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투자를 할 수 있는 도구의 데이터를 보내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열어주는 걸 PC용으로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제 매직 스플릿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모바일용도 열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좀 더 편해지기는 하겠죠. 근데 지금은 PC가 그걸 제어해주고 내가 이제 모바일로 그걸 이제 보고 관리하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투자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막 진짜 일확천금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진짜 막 책도 몇 권 읽으셔야 되고 또 이해도 하셔야 되고 멘탈도 강화시켜야 돼도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일반 직장 다니면서 투자를 병행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나눠 사고 나눠 팔고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또 그거가 대응이 어려우면은 매직 스플릿 같은 이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고 예,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매직 스플릿이 앱인 거죠? 이게 PC용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바일 앱도 있어요. 근데 모바일 앱은 매수 매도 정도 할 수 있는 수준, 관리를 하는 걸 내가 볼 수 있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유는 이 증권사에서 그 API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투자를 할 수 있는 도구의 데이터를 보내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열어주는 걸 PC용으로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제 매직 스플릿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모바일용도 열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좀 더 편해지기는 하겠죠. 근데 지금은 PC가 그걸 제어해주고 내가 이제 모바일로 그걸 이제 보고 관리하는 정도 수준.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미리 이 방송이 나올 때쯤이면 아마 제가 공개했을 수도 있는데, PC로 구동이 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어려워해요. 집에서 PC를 켜놓고 간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그러겠네요. 클라우드에서 예, 자동으로 껐다 켰다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지금 개발 중이에요. 근데 그게 되면은 하실 일이 거의 없죠. 내가 이제 그 클라우드에다가 API 설치해가지고 그 이제 통신만 할 수 있게끔 하고, 내가 몇 퍼센트 추가 매수할지 몇 퍼센트에 매도할지만 결정하시면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나는 이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얘가 그러니까 종목 선정은 내가 좀 재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배당이나 이런 거 봐서 선정은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많이 투자하는 분들은 이 매직 스플릿으로 한 300 종목 정도를 운영하시는 분도 봤어요. 이분은 매일 수익 실현할 수밖에 없죠. 그 중에 몇 종목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나눠서 하시더라고요. 안정적인 포트도 해놓고 아니면 막 많이 움직이는 테마주 같은 것들도 해놔가지고 얘네들은 막 좀 공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표준으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적당한 기업을 가지고 예, 종목도 제가 볼 때는 1억 원으로 하시면 한 50 종목 정도를 초기 세팅을 한 100만 원씩 해갖고 섹터는 한 10개 정도로 나누고, 그래서 섹터당 5종목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20개 섹터에 2개 종목씩 하던가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추가 매수는 내가 첫 번째 계좌에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두 번째도 5천만 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비율로 보니까 첫 번째 계좌가 한 50% 전체 투자금 50% 세팅해 놓으면 두 번째 계좌 한 6개월 정도 가면은 그 중에 한 20% 정도가 사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번 그 차수의 추가 매수는 거기에서 또 한 20-30% 이 정도 되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폭락장 같은 경우에는 이 매직 스플릿이 또 이런 것도 안전장치도 해놨어요. 갑자기 하루에 막 5%씩 그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막 전 종목이 다 사지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락을 걸어 놓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사도 하루에 뭐 1,000만 원 이상은 안 사지게 한다던가 뭐 이런 안전장치도 있으니까 그거 잘 활용해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투자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잃지 않겠구나 정도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직접 수동으로 투자하시는 거에 응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이제 교보제 같은 형태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올바른 투자의 방법. 그러니까 이게 그 종목 선정도 어려우신 분들은 이미 박성현 작가님이 제가 다 공개해 놨으니까 그 종목 하셔도 돼요. 예, 제가 맞아요. 제가 제 종목 중에 이런 종목 하시면 좋아요. 제가 공개하는 그 종목들 중에 마이너스인 애들 있잖아요. 이미 막 50% 플러스 막 이런 애들은 올랐으니까 떨어질 가능성도 높으니까. 근데 제가 산 것보다 낮은 상황, 제가 현재 평가 손실인 종목들을 투자하시면 저보다 더 나은 상황에서 투자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좋죠. 예,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다 공개해 놓으니까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예, 그런 종목만 투자해서 시작하셔도 돼요. 제가 매직 스플릿 같은 경우에 종목도 다 오픈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저하고 종목 똑같이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다르겠죠. 그분은 뭐 3%의 추가 매수해라, 뭐 아니면 10% 추가 매수해라. 금액도 좀 다르게 설정하고 하시긴 하셨겠지만 대략적인 움직임은 지금 뭐 플러스 10% 이상 된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주식만 하면은 잃었던 사람이 그렇죠. 한 번도 돈을 어떻게 하면 주식을 하면 잃지? 수익을 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회사에서 이런 별명이신 분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제가 사는 족족 다 잃었어요. 예.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저는 사실 제가 어떻게 고안해내고 생각해낸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투자하는 거 이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매직 스플릿이 나와버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낸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감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실제로 이게 되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뭐 최소 10%라고 얘기하셨지만 그것도 확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현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첫 번째에 남겨놓고. 플러스인 애들도 합친 거니까 사실 확정 수익만은 아닌 거죠. 아. 예, 확정 수익은 뭐 그보다 많지는 않겠죠. 않고. 예. 네. 그러면은 지금 그 매직 스플릿을 사용하려고 하면 PC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방법은 제가 그 매직 스플릿 카페가 있어요. 네. 그 사용자들이 이제 매직 스플릿을만을 위한 거는 아니고 제가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는 카페도 만들었어요. 그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이제 막 투자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시고 이제 하나 따라 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게 키움 계좌랑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은 키움이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키움 API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키움 계좌가 있으신 분들만 가능한데 앞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늘어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API도 여러 개 연동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늘려 나가려고는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세븐 스플릿 물론 7번 나눠 산다는 것에 너무 국한될 필요는 없지만 매직 스플릿은 실제로 10번까지 나눠지게 했고 사용자들의 요구는 이거 좀 더 늘려주세요. 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10번 이상 나누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제 걱정은 되는데 사용자들이 뭐 본인이 하겠다는데 제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 뭐가 더 위험해지는 거죠? 오히려 좀 수익률이 오히려 줄어들 것 같은데 너무 나눠가지고. 아니요, 예를 들면 초기에 본인이 계획하에 나는 10번 나눠 사겠다, 100번 나눠 사겠다 이렇게 정하고 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나는 처음에 10번만 나눠 사야지라고 마음 먹었는데 10번까지 딱 샀는데 폭락을 하면 더 싸 보이잖아요, 주식이. 그러니까 또 이제 더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다르게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왜냐면 주식은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네, 상장편이 되면 다 세븐 스플릿 할아버지로 투자를 해도 잃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사실 세븐 스플릿이라는 이 투자 시스템이 달러 투자에서 왔어요. 근데 달러 투자는 하방이 견고해요. 왜냐면은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다 보니까 비율이 0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방이 튼튼하다 보니까 저가 세븐 스플릿이 아니라 뭐 세븐 헌드레드 스플릿을 해도 상관없어요. 막 이런 말도 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 나라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망해야지 0이 되죠. 미국이 망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예. 이 세븐 스플릿 방식으로 제가 작년에 아마 여기 출연했을 때 10개월 전에 출연했을 때도 제가 지금 엔화 투자하기 좋다. 엔화가 100엔당 1,000원 이하. 그 지난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 100엔당 1,000원 이하면은 가격적으로 되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때 세븐 스플릿을 이용해서 사고 손절매 같은 거는 하지 말고 왜냐면은 1,000원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지난 1년 동안 3번인가 1,000원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그 최근에 1,010원까지 올라가지고 가보셨겠네요. 이 방법으로 투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잃지 않았죠. 제가 달러 투자하고 엔화 투자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제가 단 1원도 잃지 않았어요. 막 이런 말을 해요. 사기꾼인 줄 알아요. 제가 그걸 증명하고 싶어서 일일이 사면 샀다 팔았으면 팔았다 다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방식대로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1년 동안 돈을 잃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1원도 잃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구조가 나왔거든요. 증명했잖아요, 저. 예, 그러니까 아마 그 투자 기록도 다 나와 있으니까 혹시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런 방송 같은 데 출연하면 너 계좌 까고 말해라 막 이런 얘기 까고 있다니까요. 제 1원 하나까지 내가 산 시점, 판 시점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조작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다 실시간으로 보고 제가 사면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쟤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하는 이 세븐 스플릿이라는 방법으로 따라 하셔도 되는데 종목은 따라 하지 마세요. 저도 종목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종목 따라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달러나 엔화는 따라 해도 돼요. 달러는 1,200원 이하에서 달러 투자 세븐 스플릿 시작하시고 엔화는 100엔당 1,000원 이하에서만 시작하시면 저 따라 해도 크게 잃을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달러는 하방이 지금 1,300원 정도잖아요. 1,000원이 됐다 한들 마이너스 30%인 거예요. 예.
1,000원이 될 가능성도 되게 낮지만 그렇게까지 간다고 하면 기회죠 오히려. 예, 저는 한 1,000원 되면은 뭐 제 현금의 거의 예, 한 90%는 투입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걱정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주식에도 응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안 맞는 거예요. 달러 투자는 참고로 1번이 장기 투자자가 아니에요. 첫 번째 산 것도 저는 그냥 수익 나면 팔아버려요, 그냥. 왜냐면은 얘가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1,450원 정도까지 올랐을 거예요, 환율이. 그때 다 팔았어요. 예. 장기 투자용으로 돼 있는 건 하기는 하지만 주식, 미국 주식 형태로 돼 있어서 걔는 제가 이제 원화 투자라고 하는 다른 걸로 활용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세븐 스플릿으로 산 이 달러는 첫 번째 거 다 팔고 장기 투자를 하지는 않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주식은 다르죠. 주식은 첫 번째 계좌에 있는 건 장기 투자해야 되고 일정 수량 이상으로 매수했을 때는 이제 그만둬야 되고 그리고 1억 원을 가지고 이 매직 스프리스를 돌려보시면 폭락장을 만약에 금융위기 폭락장 만들면 1억이 다 소진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하면 돼요.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1억 투자했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훨씬 낫죠. 왜냐? 중날 매수했으니까. 가장 올바르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피터 린치 같은 전설의 투자자, 워런 버핏 같은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너 주식으로 돈 잃고 싶지 않으면 적리식 투자하고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아. 이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와서 제 방식대로 좋은 말이기는 한데 내가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한 번에 사고 싶지 나눠 사기 싫고 또 팔 때도 한 번에 그냥 팔아가지고 수익 딱 땡기고 싶지 나눠서 팔기는 싫은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이걸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죠. 예. 예, 너무 홈쇼핑 채널에 나온 것 같아요. 제 59,500원에 매직 스플릿 프로그램을.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박성현 작가님 10개월 전에,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만나 뵈긴 했지만, 그때 만났을 때랑 지금이랑 느낌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그 주식시장에서 백수였다가 이제 지금 이제 기업의 대표이사가. 그것도 그렇고, 그 소설, 쓰셨잖아요. 예. 그 소설의 주인공이 엔딩에서 사업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대표, 인베스트먼트 회사에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요. 그 소설 속에 있는 회사 이름하고 똑같이 제가 지금 법인 2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세븐 스플릿이라는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고 지금 이번에 이제 달러리치가 지금 한 15만 다운로드 정도 지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뭐 광고 수익도 좀 잘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그 회사는 이제 스플릿 인베스트라고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좀 잘 됐어요. 그리고 지금 뭐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최대 1억 원 정도를 그러니까 좀 무방하고 괜찮은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이제 검증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그 지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VC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추가 투자 유치할 때도 좀 쉽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가 운 좋게 돼가지고 사실 이제 소설 속에 있는 내용의 출발점하고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소설 속에 매직 스플릿을 처음 만드는 게 거기에 묘사가 돼 있어요. 그때 매직 스플릿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때였죠. 근데 거기 어떻게 묘사가 돼 있냐면은 어떤 프로그래머가 제가 세븐 스플릿으로 투자하는 걸 보고 근데 그거 일일이 하려면 좀 귀찮겠는데 내가 그거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실제 그 책을 읽은 그리고 제 세븐 스플릿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프로그래머가 저한테 이걸 제안한 거예요. 이걸 만들어 보자고. 근데 제가 그분 이제 소설책은 그때는 읽기 전이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소설책 속의 한 장면을 보내줬어요. 이 소설 속에 있는 내용처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분이 그 묘사된 내용을 보면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 그걸 보고 만든 건 아닌데 자기도 이런 생각으로 이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또 그대로 묘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하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그걸 오픈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반응도 좋고 심지어는 지금 그 매직 스플릿을 이용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 프로그램 없으면 자기는 이제 주식 투자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만족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뭐 어렵고 좀 복잡하고 불편한 부분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회사가 이제 설립되면 저 이제 회사가 3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 속에는 아마 엔딩 정도에
그 회사가 유니콘 기업이 돼가지고 막 나스닥 상장도 하고 워런 버핏한테 투자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끝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진짜 현실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딱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더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또 지난 2년 동안 하락장 속에서 예. 힘들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말씀해주신 투자의 원칙들, 뭐 분할해서 사고, 분할해서 매도하고 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막 에코프로가 막 600% 가면 지금이라도 이거 다 몰빵해서 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유혹과 그런 심리에서 에너지가 나도 모르게 되게 소비되는 게 많은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예. 다 이렇게 방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확 와닿으니까 예.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죠 진짜로. 예.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다른데요. 예. 느낌은 다른데 투자는 안 하실 거죠. 아닙니다. 오히려 안 받아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달러 리치로 한번 경험을 한 게 사실은 달러 리치를 처음에 그 개발자하고 저 기획해서 만들었을 때 달러 투자가 참 좋은데 막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막 이렇게 엑셀로 기록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려고 처음에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만 쓸 필요는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오픈을 했던 사람들도 너무 편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투자를 도와주려는 좀 좋은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게 잘 된 거잖아요. 근데 매직 스플릿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뭐 돈을 벌지 안 벌지는 처음에는 거기까지는 못했죠. 근데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그걸로 투자의 올바른 방향을 이렇게 가고 있는 걸 제가 보니까 이 기업이라는 게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또 돈도 벌 수 있을 가능성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계속 이 방향대로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 일이 되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봉사활동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매직 스플릿이 제가 투자를 해도 참 쓰기 좋은 거였고 달러 리치도 마찬가지고 했는데 사람들도 좋아하고 도움도 얻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뭔가에 대한 이익이 있으면 제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좋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이라는 게. 네, 그렇죠. 원래 그 윈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도 좋은 책을 이렇게 출판을 하고 또 그렇죠. 좋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갖고 사람들이 이제 맞아요.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데 여기로 인해서 또 돈도 벌 수 그럼요.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투자 쪽으로만 뭔가를 보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좀 뭐 사업이라고 하긴 좀 거창하긴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는 뭔가를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 이런 생각도 생기더라고요. 너무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매직 스플릿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러니까 PC로 가서 어떻게 매직 스플릿? 매직 스플릿 카페에 일단 들어가시면 그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안내가 있어요. 그래서 네. 다운로드를 일단 받고 모의 투자도 저희가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돈을 넣기에는 좀 걱정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모의 투자를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모의 투자를 했더니 이런 메커니즘이구나. 그러면 내가 한 100만 원 정도는 해도 될 것 같다. 그럼 100만 원 해보고 이걸로 돈이 진짜 벌리네? 그러면 이제 그걸 뭐 200만 원 상품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해보시고 또 선배들이 도와줘요.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이미 매직 스플릿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렇게 하시면 되고 또 저희 이제 개발 직접 하신 분이 또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글 읽어보시고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도움도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